오늘 이번 시간에는 원에 뭐라고 제목이 나갔냐면 방정식이라고 이름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원의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계적으로 원방정식을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 방금 봤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이용이 되어서 활용이 되어서 원방정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원방정식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원. 원 하면 여러분이 제가 학교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그래요. 동그라미.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원을 그려봐라, 종이에다 원을 그려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뭘 제일 많이 찾아요? 뚜껑. 그죠? 뚜껑을 놓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예전에 초등학교 때 원을 그리는 걸 배웠었어요. 어떤 걸 배웠게? 컴퍼스라는 거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했을 거예요. 컴퍼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나? 이렇게 다리가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어요. 다리가 2개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아마 여러분은 이제 샤프를 꼽았겠죠. 샤프를 이렇게 꼽는 거야. 여기 이제 샤프심이 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뭔가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딱 기준으로 놓고 이거 한 바퀴 샥 돌리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샥 돌리면 뭐가 나왔어요? 원이 나왔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이라고 했는데, 컴퍼스를 돌릴 때 컴퍼스를 가지고 한 바퀴 돌리는데 이걸 가지고 막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돌렸어요. 아니죠. 정말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진짜 순진했잖아요. 선생님이 예쁘게 움직이지 말고 돌리라 그러면 여기를 탁 잡고서는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고 한 바퀴 샥 돌렸어요. 그죠? 그게 원이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원의 정의예요. 원이라는 건 여러분이 동그라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둥글 원자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수학에서의 원의 정의라는 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고정된 하나의 점이 있어야 돼요. 고정된 하나의 점이 있고 이 다리가 막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 안 돼. 요게 고정이 된 상태로, 벌어지지 않아야 돼요. 고정이 된 상태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가 다 어때요? 다 같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걸 뭐라 그래? 원이라고 해요. 모았죠. 모아놨어요.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점의 집합으로 이 원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건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생각할 거예요. 뭐? 좌표 평면에서 생각하는 거야. 3차원 아니에요? 입체 아니고요. 좌표 평면에서 원이라는 건 선생님이 좀 적어 드릴게요. 원이라는 건 평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평면. 평면 위의 뭐가 있어야 돼? 고정된 이 점이 있어야 되죠. 한 점으로부터 점이 있어야 되고, 으로부터 어떤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 같은 거리를 뭐라 그러냐면 일정한 거리라고 해요.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 점의 모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원이 영어로는 뭐게? circle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C를 사용합니다. 원은 보통 C라는 대문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실제로 원 방정식을 만들 건데, 여러분이 그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2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2점 사이의 거리 공식.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B라는 점을 x2, y2라고 했을 때 2점 사이의 거리 AB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 루트에 x1 빼기 x2의 제곱 플러스 y1 빼기 y2의 제곱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면 위에 한 점이 있어야 돼요. 평면 위에 한 점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모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한 점, 고정된 한 점을 우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점들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X좌표는 X, Y좌표는 Y라고 하면 실제로는 X와 Y의 관계식이 나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거리잖아요. 이 거리 다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두냐면 R이라고 한번 둬봅시다. R이라고 둔다면 우리는 원방정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점 사이의 거리죠. P라는 점이랑 중심을 선생님이 원이라고 나중에 할 거니까 C라고 해볼게요. P랑 C 사이의 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뭐여야 돼? R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두 점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X, Y랑 A, B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에 X 빼기 A의 제곱이죠.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항상 R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호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양변의 제곱을 하면 얘는 뭐가 된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가 된다? R 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점 중요하고요. 일정한 거리 R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점이라는 아이를 원에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일정한 거리 얘를 뭐라 그래요?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R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방정식 한 번만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원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들어 낸 거예요. 자, 그런데 반지름이라는 것도 거리잖아요. 일정한 거리. 따라서 반지름은 항상 뭐보다 커야 될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0보다 크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거꾸로도 알 수 있겠죠. 자, 봐요. 이런 원방정식이 있었어. 이 원방정식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알 수 있다? 중심과 그리고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중심은 뭐가 되는 거죠? A, B였잖아요. 그리고 반지름은 뭐가 된다? R이 된다라는 것도 거꾸로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방정식이 나와요. 어떻게 나왔냐?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원에서 우리는 뭐와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은 뭐가 될까? 1,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반지름은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바뀌었어요. 얘가 X 봅시다. X 쓸게요. 자, 만약에 공식이 방정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볼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중심이 뭐가 될까요? 잘 봐요. X 플러스 1의 제곱일 때 중심은 1이었어요. 그럼 얘는 뭐랑 같아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일 때 중심이 1이었잖아요.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건 원래 뭐였을까? 이렇게 생긴 거죠. X 빼기 1 몽땅의 제곱이었겠죠. 그래서 더하기라고 쓴 거라고요. 따라서 중심의 X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중심의 Y좌표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중심은 어떻게 찾느냐? 빼기 1일 때 1이고 빼기 2일 때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1일 때는 중심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니까 중심의 Y좌표는 2가 된다. 이렇게 거꾸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원방정식을 딱 봤을 때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원방정식의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럼 원방정식이 형태가 두 가지인가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원방정식은 두 가지 모양으로 배울 건데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직선이라는 걸 배울 때 어떤 걸 배우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것도 배우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도 배우죠. 둘 다 직선이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직선은 딱 보면 기울기와 y절편을 알 수 있어서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에 있는 직선을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원방정식 역시도 우리가 딱 보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원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형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어떤 이 방정식을 보면 여러분이 원방정식을 보면 어떤 느낌이어야 돼요? 몽땅의 제곱 느낌이죠. x에 관한 식의 몽땅의 제곱이고 y에 관한 식의 몽땅의 제곱 느낌이에요. 그죠? 그게 뭐죠?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래서 원방정식에서는 어쩌면 사실은 나중에 되면 완전 제곱식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원이 무엇인지 기억했고요. 앞으로 원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동그라미요라고 제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합시다. 평면이 있어야 되고 고정된 한 점이 있어야 돼요. 한 점이 있어야 되고 그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 거리가 뭐가 되게? R이 되게 하면 되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 됐는데 걔를 제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실제로 중요한 건 뭐다? 원방정식을 보고 여러분이 처음 연습해야 될 건 중심과 반지름이 뭔지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3학년 돼서도 굉장히